안녕하십니까? 프리모모 TV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만났던 한 후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홍콩 시민들은 영국 식민지 시기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할까요?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이 제일 좋다는 교육을 받은 입장에서는 식민지 통치를 받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홍콩 시민들의 주장이 절대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요, 7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홍콩 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3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홍콩에서는 주말마다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집회는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홍콩의 법안부가 지난 4월 3일 범죄인 인도 법안, 일명 송환법을 추진하며 홍콩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시작됐는데요. 이 법안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중국을 범죄인 인도 대상 지역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의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홍콩 시민들을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법안을 추진하게 된 건 지난해 2월 대만에서 벌어진 홍콩인 살인 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20살이었던 홍콩인 남성인 찬퉁카이가 여자친구와 함께 대만으로 여행을 갔다가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대만에 유기한 뒤 홍콩으로 귀국을 했는데요. 하지만 홍콩 경찰은 찬퉁카이를 체포하고도 대만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 찬퉁카이를 대만으로 송환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홍콩 정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도 범죄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대만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 그리고 마카오와 같은 지역도 포함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홍콩 시민들은 이 법안이 중국 정부가 홍콩의 반중 인사나 인권 운동가들을 중국 본토로 송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1989년 중국의 천안문 민주화운동 당시에도 그랬지만 홍콩은 줄곧 중국의 자유민주화운동의 후방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송환법을 반대하는 홍콩의 시위는 2019년 3월 31일 처음 시작돼서 6월 12일 송환법 2차 심의를 앞두고 주최 측 추산 103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고 시위대는 캐리람 행정장관의 사퇴와 범죄인 인도 법안 완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시위 88일 만인 지난 9월 4일에 결국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 송환법 철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홍콩 시위는 반중국 성향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송환법 철회 이외에도 4가지 추가 요구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일국 이체제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중국이 홍콩에 대해 여러 가지로 내정 간섭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홍콩의 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한 홍콩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정권 출범 이후 홍콩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간섭이 심해졌고 설상가상으로 범죄인 인도 법안까지 만들어 홍콩을 통제하에 두려고 하고 있죠. 만약 홍콩에서 시진핑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 중국으로 끌려가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면 홍콩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2015년 중국 공산당 비판 서적을 판매했던 서점 상인 5명을 중국으로 끌고 가서 조사를 한 전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중국의 이런 행위가 납치라고 하며 비난을 받았지만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는 순간 합법적 인도로 둔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중국 대륙에서 반체제 활동을 하던 민주화 인사들이 중국 정부의 탄압을 피해 홍콩으로 도피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불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우려에 대해 정치범은 인도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홍콩 시민들은 믿지 않고 있죠. 1997년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되고 덩쇼핑은 50년 동안 일국 양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5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등소평의 생각은 50년 정도가 지나면 홍콩도 중국 공산당의 전체주의 통제하에 들어온다고 자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국 식민지 시기 100년을 거치면서 현재의 중국 체제 안에서보다 훨씬 더 큰 자유를 누려온 홍콩 시민들이 중국의 전체주의 일당 체제에 편입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번 송환법 반대 시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현재 홍콩 인구의 10%가 중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유입된 인구 때문에 홍콩의 집값이 높이 뛰었고 현지인들이 살기 힘들어서 길거리로 뛰쳐나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홍콩 시민들이 송환법 철폐에 이어 주장한 4가지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홍콩 시민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가 위협받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된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80호, 90호 세대는 홍콩과 대만의 문화를 먹고 자란 세대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혁개방이 되고 홍콩 대만의 자유의 바람이 중국 대륙에 불어왔는데요. 틀에 매인 상투적인 공산주의 교육만 받던 중국 대륙의 인민들은 홍콩 대만의 드라마, 영화를 보고 음악, 도서를 접하면서 중국 대륙과는 사뭇 다른 세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됐고 그런 정신적 자양분에 힘입어 개혁개방이라는 시대적 사조 앞에서도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22년 동안 우리 마음속에서 번영, 부강, 자유의 상징으로 인식됐던 홍콩의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홍콩 시민들이 자기들이 누려왔던 자유와 민주주의가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중국 공산당 언론은 이번 홍콩 시위에는 외세가 개입됐고 시위에 나선 사람들은 폭도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홍콩 시위의 중추 세력은 젊은 10대, 20대들입니다. 한창 공부해야 할 그들이 폭도일까요? 젊은이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시위대의 선두에 선다는 사실에 마음이 숙연해지고 또 안타까움이 밀려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성장한다는 슬픈 말이 있습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홍콩 시민들은 더욱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식민지 시기를 거친 사람들이 자유를 알고 공산 치하의 사람들은 정작 자유의 의미를 모르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한 국가에서, 한 사회에서, 한 개인이 살아감에 있어 자유가 제한되고 법치도 확립되지 않은 전체주의 일당 체제가 좋은가? 아니면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가 엄격히 지켜지는 식민지가 좋은가 하는 질문을 안고 오늘 영상을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